이제 뭘 보시냐면요. 7페이지 보시면은 직류 전동기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간단히 보면요. 직류 전동기의 종류는 여자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타여자 전동기와 자여자 전동기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 여자라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걸 여자라고 불러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자석을 만드는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타여자 전동기와 자여자 전동기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석을 만드는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잖아요. 즉 자석을 외부에서 만들 것이냐, 아니 집 바깥에서 자석을 만들 것이냐, 안에서 자석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돌릴 것 같으면은 타여자 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안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돌릴 것 같으면 이것을 자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석을 만드는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석을 만들 것 같으면 타여자가 되는 거고요. 안에서 자석을 만들 것 같으면 이것을 자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타여자 전동기라고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요거를 여기서 지울까요? 옵니다. 12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12번째가 돼 있죠. 지금 12번째가 직류 전동기 종류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뭐가 있냐?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류 전동기의 바로 뭐가 돼요? 종류죠. 직류 전동기 종류가 있고요. 가로 1번이죠. 첫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은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을 만드는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는데 즉 외부 바깥에서 자석을 만들면은 타여자가 되고요. 안에서 자석을 만들면 자여자입니다. 그러면 타여자라는 것은 외부죠. 외지. 그래서 외부에서 자석을 만들어 돌리는 방식을 타여자 전동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타여자 전동기의 등가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타여자 전동기 등가 회로도를 그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제가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건 거죠. 요렇게 나타나는 걸 직류전압원입니까? 교류전압원입니까? 라고 물으면 직류전압원이잖아요. 그러면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뭘 갖고 있어요? 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뭐가 흐르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맞나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류 방향은 요 방향이 바로 전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 전류 아이가 흘러 들어가요. 코일이 들어가죠.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요? 자석을 이렇게 만듭니다. 다시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드냐? 자석을 만듭니다. 이제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전기자, 도체를 갖다 놓고 요걸 제가 빙글빙글 돌렸더니 죄송합니다. 전압을 안 걸었네요.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계좌에 의해서 뭐가 돼? 자석을 만들 거죠.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 같은 거 이걸 빙글빙글 돌리면은 뭐가 나요? 전기를 만들면 이건 뭐냐?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전동기죠. 그럼 전동기라는 것은 이걸 돌리는 게 아니라 요거야. 우리가 발전기는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이게 또 우리가 부하를 달았지만 전동기는 여기에다가 부하를 다는 게 아니라 전동기는 여기에 반대로 뭐를 전압을 이렇게 뭐가 되냐 걸어야 됩니다. 뭐를 걸어요? 전압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요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죠.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전류 I가 열심히 흘러요. 그럼 이제 요 I가 흘러서 어디 들어가요? 바로 전기자에 이렇게 뭐가 되냐? 들어갑니다. 그럼 요게 바로 뭐야? 모다죠. 이게 바로 모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모다, 전기자. 그럼 이 전기자에 우리가 이제 뭐를 감아? 이렇게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일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가 생긴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전기자에 우리가 뭐를? 코일을 지근지근 감은 거고요. 요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거니 전류가 흐르는 거고 요 I가 흘러서 전기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는 거죠. 그럼 앞에서 뭘 했냐면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즉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이게 뭐냐? 알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뭐냐?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동기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요 놈이 알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뭐냐? 전동기, 모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동기, 모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전기자 전류라고 부르고요.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은 자석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즉, 요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유기기전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쪽이 자석을 만드는 부분 계자가 되고 요쪽이 전기자가 되는 거죠. 그럼 계자에서 나오는 저항을 우리는 계자 저항 RF라고 적는 거고요. 전기자에서 나오는 저항을 우리는 전기전 이것을 RA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명칭을 넣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I라는 게 있고 근데 요 I 또 I가 두 개네요.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I가 흘러서 코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들죠? 그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계자. 그럼 계자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야? 계자 전류 IF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 여기에서 나오는 기호들의 제가 한번 용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요게 이제 뭐 있어? IF입니다. 그 요 IF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전류는 전류인데 무슨 전류야? 이걸 우리는 계자 전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RF가 저항이죠. 근데 저항은 저항인데 무슨 저항이에요, 이것은? 계자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R에는 저항은 저항이죠. 근데 무슨 저항이에요? 이것 우리는 전기자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요 E를 우리는 뭐예요? 기전력은 기전력인데 무슨 기전력? 이것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I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전류는 전류인데 어디에? 전기자에 흐른다 해서 이것을 전기자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 V가 전압은 전압인데 단자하고 단자에 걸린다 해서 이걸 무슨 전압? 단자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 요거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발전기에서 요 I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부하전류라고 불렀죠. 그러면 지금은 전동기입니다. 그럼 발전기는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었으면 요 단자 우리가 부하를 단다 해서 우리는 부하에 흐른다 해서 그것을 부하전류라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전동기예요. 그럼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요 단자 부하를 달아서 전기를 쓴 거고요. 그래서 전기를 쓰는 쪽이 부하입니다. 그럼 발전기는 여기에서 부하를 달아서 이쪽이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쪽이 부하였어요. 그런데 전동기는 전기를 쓰는 쪽이 목적이 뭐야? 전동기는 전기를 쓴 게 모다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럼 모다가 돌면서 전기를 쓰니까 돌아가는 쪽이 부하예요. 어느 쪽일까요? 바로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여기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동기는 이 도는 이쪽이 바로 뭐가 되냐? 부하가 됩니다. 어디에요? 전기자. 우리는 발전기는 요 단자에 달아준 쪽이 부하가 되는 거지만 전동기는 돌면서 전기를 쓰는 거니까 쓰는 쪽이 바로 전기를 쓰는 쪽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쪽이 바로 부하가 돼요. 그러니까 부하라는 것은 전기를 소비하는 것을 묶어서 통틀어서 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바로 돌면서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쓰는 쪽이 여기입니다. 그럼 이쪽이 바로 뭐야? 부하가 돼요. 그러면은 이 IA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전동기는 이쪽이 부하기 때문에 요거를 IA를 전기자 전류라고 하지만 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부하 뭐가 돼요? 전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부하 전류. 그다음 우리는 요 I를 우리는 발전기일 때는 부하 전류지만 요 I를 우리는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 이거 하자입니다. 이응 예 부하입니다. 예. 부하입니다. 예. 그러면 요 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는 인가 전류라고 부릅니다. 인가.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른다 해서 이것을 인가 전류라고 불러요. 우리가 전동기하고 발전기의 이름이 약간 좀 다르죠. 예. 다시 우리는 요 IF를 계좌전류라고 부르고요. RF를 계좌저항이라고 부르고 RA를 전기자 저항이라고 부르고 E를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르고요. IA를 전기자 전류 또는 부하 전류라고 부르고 I를 인가 전류라고 부르고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단자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전기하고 다른 부분이 요 전류하고 이 전류가 좀 다르는 거죠. 예, 개념 잘 잡으셔야 되면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 10분 여기까지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쪽은. 하시고요. 이제 뭘 보실 거냐면은 이걸 보입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7페이지 보시면요. 7페이지. 7페이지에 직류전동기 종류 첫 번째가 타여자 전동기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보실 것은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타여자 전동기의 특징이 있죠. 요게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타여자 전동 특징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별표. 그거 이제 읽어가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가 전기자 회로와 계자 회로가 독립적이다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쪽이 바로 뭐예요? 계자가 되는 거고 이쪽이 바로 뭐예요? 전기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계자가 되고 이쪽은 전기자입니다. 그럼 그림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자 회로 부분과 전기자 회로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거죠. 우리 떨어진 상태를 독립했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계자하고 전기자가 서로 뭐냐?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전기자 회로와 계자 회로가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할 경우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된다. 요겁니다. 우리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요 놈이 알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때 이 모다가 돌아가는 방향은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왼쪽이 아니라 전동기가 돌아가는 방향은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모다, 즉 전기자, 즉 모다가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는 뭐에 따라서 이 자석이 어느 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모다가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석은 누가 만든 거야?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자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자석이라는 것은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전류 방향에 의해서 자석의 방향이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류는 또 누구 때문에?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 거지. 전압을 안 걸면 전류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 방향은 누구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즉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전압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바로 극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전류라는 것은 전압의 극성에 의해서 전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성이 어느 쪽으로 전압에 걸리는 따라서 전류 방향이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제가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된 거지, 두 개의 극성이 반대가 되면은 전류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자석의 방향이 바뀌고요. 자석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모다가 도는 방향도 바뀝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극성의 방향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전류 방향도 바뀌면서 자석이 바뀌면서 모다가 도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그건 누구 때문에? 이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다가 도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전원의 극성을 반대할 경우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은 I는 IA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디귿 부분이죠. 디귿. 예, 디귿 보시면 디귿은 바로 I는 IA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고 그림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우리가 요 I가 흘러서 이게 뭐가 돼요? IA가 된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요 I가 흘러서 뭐가 되냐면은 IA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가전류가 흘러서 전기자 전류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 그림만 제대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은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가전류하고 전기자 전류는 같은 거죠. 그래서 디귿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인가전류 I하고요. 바로 부하전류 IA, 전기자 전류는 뭐가 되냐?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디귿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뭐? 리을. 단자전압은 E 플러스 IA 곱하기 RA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요거 봅니다. 보시면은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간에 전기는 두 개가 있어요. E라는 유기기전력이 있고 V라는 단자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전압은 최초의 전압이 큰 거고요. 나중에 전압이 작은 거예요. 왜냐? 최초의 전기는 커지지만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잘 보시면 E하고 V를 봤을 때 최초의 전기는 EV, 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동기일 때는 바로 뭐가 돼요? 요 단자 전압이 요것보다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묻혀볼 거냐면은 바로 비읍이 있죠. 비읍부터 미음부터 미음. 예. 리을 다음에 미음인데 미음부터 볼게요. 미음 여기다 볼까요? 미음. 여기다 볼까요? 여기서 볼게요. 미음. 네. 그럼 미음이 보시면 미음이 뭐냐면은 바로 유기기절. 그러면은 최초에는 제가 여기에 전압을 갖다 그럼으로써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돼? 유기기절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요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바로 단자전압에다가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르죠. 그럼 전류가 흘러서 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RA에 뭐가 흐르면 IA라는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냐? 손실, 전압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압을 갖다 걸면 전기가 흐르는데 전류가 넘어오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RA에 뭐가 흐르면
IA라는 전류가 흐르면 요만큼의 소인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전압에다가 소인실을 뺀 나머지가 바로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 됩니다. 이제 요 식에서 제가 요 식에서 이제 세 번째 원래 리을이죠.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하면 요 식에서 요 V 단자전압을 구합니다. 그럼 요 식에서 제가 단자전압 구하면은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 맞죠? 제게요. 그럼 더 빼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E라는 것은 바로 V라는 것은 E 플러스 뭐가 돼요? RA 곱하기 IA가 됩니다. 요거요. 근데 우리는 요 유기기절 구하는 공식은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직류기에서 유기기절 구하는 공통된 공식 하나가 있죠. 얼마가 있어요? 65분의 A분의 뭐가 존재하는 거야? P자 파이 N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뭐예요? 직류기에서 뭐냐? 공통된 공식입니다. 이렇게 받으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봅니다. 뭘 보시냐면은 우리는 요 60분의 A라는 것은 바로 뭐냐? 상수, 고정된 값입니다. 그러면 요 값은 공장에서 미리 나왔을 때 결정이 된 수치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 A가가 B가가 Z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우리가 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 요 놈이 공장에 나왔을 때 미리 결정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A, P, Z를 내가 꼭 바꾸고자 할 때는 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에 의뢰하셔가지고요.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얼마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요거는 무조건 뭐예요? 공장에서 나왔을 때 미리 결정된 수치가 됩니다. 그러면 결정된 값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돼요? 바꾸지 못하는 하나의 고정된 값이죠. 이걸 우리가 상수 K라 한다면 그럼 이 K는 뭐가 돼? K 파이 뭐가 되냐? N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제가 뭐를 구하냐면은 요 N 값을 제가 구합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미음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제가 요 N 값을 구합니다. 그럼 별도로 기획합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서 N 값을 구하면 N은 어떻게 될까요? N 값을 구하면 N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돼요? N을 물었으니까 K 파 필요 없죠? 제게요.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K 파이의 뭐요? V 마이너스 RA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IA가 됩니다.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바로 타여자 전동기의 회전수, 회전속도가 됩니다.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적어드렸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요 N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요 N이라는 게 바로 뭐냐? 속도입니다. 다시 여기서 요 N이라는 것은 바로 속도,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를 뜻해요. 그러면은 이 모터를 돌리는 이 속도에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요. 요거의 영향을 받고, 요거의 영향을 받고, 요거의 영향을 받고요. 심지어 요거의 영향도 받지만 요 놈은 우리가 뭐예요? 다루기가 불편해가지고요.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하냐면은 요 N이라는 속도를 내가 조절하는, 즉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N이 속도잖아요. 그럼 이 속도를 제하는 방법에는 원래는 4가지지만 이건 안 쓴다 그랬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를 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 자속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즉 전기자 저항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속도를 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자속 파이를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계좌제어법이라는 게 있고요. 전압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전압제어법이라는 게 있고요. 저항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뭐냐? 저항제어법이 있어요. 우리는 속도제어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계좌제어법, 전압제어법, 저항제어법. 우리는 자속 파이를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계좌제어법과 전압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전압제어법과 저항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뭐가 되냐? 저항제어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는 제어법은 무슨 제어법?
전압제어법이고요. 전압제어법이 또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워드 레오너드 방식과 일그너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뒷장에 또 내용이 있는데 요 식에서 제가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강보면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는 제어법 우리는 뭐냐? 전압제어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출력 제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정출력 제어를 우리는 뭐냐? 이것을 계좌제어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속 파일을 조절해 속도를 제어하는 계좌제어법, 전압값을 조절해 속도를 제어하는 전압제어법, 그 다음 저항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저항제어법이 있고요. 요거 중에서 강보면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는 제어법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전압제어법이고요. 전압제어법 또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드 레오노드 방식과 일그너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정출력제에 속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계좌제어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뒤에 내용은 또 있습니다. 있는데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네,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7번째 두 번 가로 2번에서 뭐로 되어 있어요? 제목을 쓰시면 가로 2번 해가지고 뭐로 있냐? 자여자 전동기죠. 네, 자여자 전동기입니다. 볼까요? 그러면은 이 자여자 전동기라는 것은 뭐 읽어보니까 자여자 전동기는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의 접속 방법에 따라 직권과 분권과 복권 전동기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야. 우리가 이 직류 전동기 종류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자속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야?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속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은요. 즉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럼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는 것을 타여자라고 부르고요.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안에 있는 것을 자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우리가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계자 부분이 이처럼 바깥에 나와 있으면 노출되어 있으면 이것을 타여자라고 부르고요.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자여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전기자하고 계자가 접속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접속이 되어 있느냐? 직렬, 지금 이 계자하고 계자하고 전기자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으면 직권전동기라고 부르고 계자하고 전기자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면 분권전동기라고 부르고 계자하고 전기자가 이 전기자하고 우리가 이제 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우리는 이 계자가 안으로 들어온 게 자여자가 되는데 이 계자하고 전기자가 직렬이면 직권전동기, 병렬이면 분권전동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복권전동기라는 것은 직권계자하고 분권계자가 직권계자하고 분권계자가 동시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 복권전동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여자 전동기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직권전동기, 자여자 전동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게 뭐가 있냐면은 직권전동기입니다. 직권전동기.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직권전동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권전동기에 제가 등가회로도를 그리며 이 직권전의 등가회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말 그 등가회로도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마무리 이걸 하겠습니다. 뭐 내일이면 1장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해봐야지 알겠죠? 요겁니다.
발전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를 쓰기 위해서 여기도 우리가 부하를 달았지만 전동기는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뭐가 되냐? 전기를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저온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요 I가 흘러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은 코일에 흐릅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들 거고? 자석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은 우리는 뭐라 그러고? 계자라고 부르고요. 그럼 계자에 흐르는 전류 우리는 계자 전류라고 부릅니다. 이제 전류가 흘러 어디로 가요? 전기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전기자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전기자에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생긴 거죠.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발생하면요. 이 도체가 알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기계장치가 바로 전동기. 그래서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그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알아서 빙글빙글 돌아요.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전동기가 돼요. 이제 이 전동기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고? 자석을 만드는데 이때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힘이 생기죠. 이걸 우리는 뭐냐? 이것을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전기자, 이게 계자. 그럼 전기자에서 나오는 저항은 우리는 전기자 RA라고 부르고 계자에서 나오는 저항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계자 저항 RF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호들의 이름을 이제 설명드리면 요 I라는 것은 유기기전력이고요. RA라는 것은 뭐예요? RA라는 것은 전기자 저항이고요. IA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 또는 부하 전류. RA라는 것은 계자 저항. IF가 계자 전류. I가 인가 전류. 요 단자가 바로 무슨 전압? 단자 전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이와 같은 그림 주어지고 이게 바로 무슨 전동기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직권 전동기 정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지에 나오죠? 시험지에는 이런 그림 주어지고 무슨 전동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시험지로 출제가 되냐면요. 교재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 나오고 무슨 전동기 물으면 직권 전동기. 몇 쪽 보시냐? 8쪽 봅니다. 8쪽. 8쪽 보시면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바로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다가 별표를 쳐요. 8페이지입니다. 그럼 8페이지 직권 전동기의 별표를 치신 다음에 첫 번째,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이 부분이 계자 권선이고 이 부분이 전기자 권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은 이렇게 연결된 걸 무슨 접속이라고 그래요? 직렬 접속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 이렇게 된 걸 직렬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접속된 구조이다라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힘이 좋다라고 돼 있죠. 힘이 좋다. 직권전 힘이 좋다 했다가 별표 칩니다. 그러면 이 직권전동기는 뭐와 관련된 거냐? 힘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힘과 관련된 건 무조건 무슨 전동기? 직권전동기예요. 한 해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직권전동기가 뭡니까? 아니면 다음 보기 중에서 직권전동기가 아니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딴 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직권전동기는 무조건 뭐와 관련된 거니까? 힘과 관련된 거니까 힘과 관련된 건 다 직권전동기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동차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걸 전동차라고 그러죠. 그럼 전동차 재질이 금속이잖아요. 그럼 그 엄청난 것을 끌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동차는 뭐예요? 힘과 관련된 거니까 직권전동기입니다. 기중기 크레인. 우리 기중기나 크레인은 뭐예요? 무거운 짐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오르락 내리락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그러면 힘과 관련된 건 무조건 뭐예요? 직권전동기예요. 그래서 기중기 크레인도 힘에 관련된 거니까 직권전동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걸 승강기라고 부르죠. 우리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보시면요. 우리 엘리베이터 승강기도 금속에다가 그냥 금속이 아니고 또 누가 타요? 사람이 탑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무거운 걸 뭐가 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뭐가냐? 권상기라고 하죠. 권상기. 그래서 우리는 이 권상기는 이제 어느 쪽에, 승강기 쪽에 관련된 건데, 만약 여러분이 이 권상기, 즉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우리는 묶어서 권상기라고 부르는데, 이 권상기도 뭐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과 관련된 건 무조건 무슨 전동기?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상기라든지 전동차라든지 뭐 크레인, 뭐 기타 등등 있겠죠. 이처럼 힘과 관련된 것은 물었으면 무조건 무슨 전동기? 직권 전동기. 그래서 힘이 좋은 게 바로 직권 전동기. 그래서 힘이 좋다 있죠. 예, 니은이죠, 니은. 니은 보시면은 힘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좀 적어보세요. 예, 힘이 뭐가 되냐면은 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토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 좋다라는 것은 토크가 크다. 토크가 뭐예요? 돌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이 좋다는 것은 토크가 크다를 뜻합니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 디귿을 보시면 디귿이 뭐냐 하면 디귿이 바로 뭐냐 하면은 디귿이 전류입니다. 디귿. 무슨 전류? 적으세요. 우리는 I가 인가 전류고 IF가 계좌 전류고 IA가 전기자 전류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우리 이렇게 연결된 걸 무슨 연결이야? 직렬이죠? 그럼 직렬일 때 뭐가 일정이야? 전류가 일정하네요. 그럼 잘 보시면 요 I가 흘러서 뭐가 되는 거야? IF가 되는 거고요. IF가 흘러서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I나 IF나 IA는 뭐가 되냐?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바로 인가 전류나 또는 뭐야? 계좌 전류나 또는 뭐야? 부하 전류, 전기자 전류는 같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리을 먼저 리을 보네 리을. 리을이죠? 리을 봅니다. 리을. 예. 예. 아,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 저는 그냥 이걸 이렇게 그리기 편하려고 좀 이렇게 된 거고. 예,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데, 예. 들어가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그린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저는 요 놈을 여기 이쪽으로 그린 거고 여러분처럼 이걸 뒤집어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똑같은 건데 저는 제가 그리기 편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예.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도 같은 거고 틀린 게 아닙니다. 예. 단지 여러분 책을 저는 반대로 그린 겁니다. 예. 똑같은 그림입니다. 합산 표시가 반대로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책에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제 책은 제대로 돼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리을 보시면 리을입니다. 리을. 예, 리을 보시면 리을이 뭐냐면은 요 단자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이 유기기전력이죠. 미음부터 볼까요? 예, 미음을 봅니다. 미음. 미음 볼게요. 미음. 미음 쪽을 먼저 보시면요. 이 미음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바로 요 유기기전력이에요. 유기기전력. 그러면 항상 우리는 발전기든 전동기는 기전력이 전압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초의 전기, 제일 처음 전기가 큰 거야. 그럼 E하고 V를 비교했을 때 전동기는 누가 큰 거야? 바로 요쪽이 바로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을 만들면 전기가 흐르죠. 그럼 전기가 흐르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기자까지 오는 동안에 손실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요 유기기절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단자에서 걸리는 전압에다가 어디에? RA에 뭐가 흐르면 IA가 흐르면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R 뭐가 돼요? 똑같이 F에 뭐가 흐르면 IF가 흐르면 똑같이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소리는 요 IF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
부하전류 IA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요 IA 대신에 뭘 쓸 수가 있어요? IA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I나 이거 F입니다. 요 IF나 요 I나 IF나 IA는 뭐가 되냐면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나 요거는 뭐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대신에 IF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I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요 놈을 제가 한번 다시 쓰시면 요거 E에다가 누구를 요 놈을 제가 뭘로 묶으면 IA로 묶어내면 요것은 IA가 되는 거고요. IA에 뭐가 되냐면 이것은 RA 플러스 요거는 R 뭐가 되고 F가 됩니다. 우리는 이건 V죠? V를 V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무슨 전동기? 직권 전동의 유기전력이라는 것은 V 요 식이죠? 예. V 마이너스 RA다. 요걸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직권 전동기일 때 유기전력. 근데 우리는 요식 말고 공통된 공식 하나가 있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 분의 60A 분의 P자 파이 N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것은 직류계에서 공통된 공식입니다. 뭐 이렇게 받으시고요. 이제 여기서 E는 요 놈이다라는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하면 요 단자전화 V를 구합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요 단자전화 V를 구하면은 요거 필요 없죠? 제끼요. 그럼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E 플러스 뭐야? IA에 뭐가 되는 거야? RA 플러스 R 뭐가 되냐? 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리을의 단자전압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미음까지 한 거고요. 이제 비입을 보시면 비입은 여기서 나온 거야. E는 요거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유기전 요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놈은 뭐야? 공장에서 나왔을 때 미리 결정이 된 고정된 수라 그랬죠. 예. 그럼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고정된 수, 이걸 상수 K로 한다면 그럼 K 파이 뭐가 되고 N이 되는 거야. 이제 요 식에서 제가 뭐를 구해보자 한번 N 값을 구합니다. 그 N이 뭐야? 회전 속도죠. 그럼 회전 속도 값을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 공식은 어떻게 되시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파이 N에 뭐가 되냐면은 V 마이너스 IA에 뭐가 되냐? RA 플러스 R 뭐가 되고 F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게 바로 뭐야? 직권 전동기 회전 속도입니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K파이죠? 네, K를 쓸 뻔했네요. 이게 N을 버렸으니까 K파이죠? 여기가 K파이입니다. 이렇게. 숫자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요 식에서 N 물었으니까 K파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바로 회전속. 그러면 직권 전동기 회전 속도라는 것은 바로 요 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요 N이 회전 속도죠. 그럼 이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몇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자속 파이를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계좌제어법이 있고 전압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전압제어법이 있고 저항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저항제어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강보면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는 제어법은 전압제어법이고 전압제어법도 두 가지가 있죠. 일그느 방식과 오드 레오누드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정출력 제속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계좌제어법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거 쓰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시읒인가요? 시읒 봅니다. 시읒. 네, 시읒 봅니다. 시읒. 그럼 이 시읒은 요거예요.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시읒을 봅니다. 시읒. 시읒 봅니다. 시읒은 요거죠. 시읒 보시면요.
시읒은 t는 쭉쭉쭉 주어지고 요게 중요합니다. 시읒 보시면요. 이 시읒이 중요합니다. 예, 시읒 부분이 예, 시읒에다가도 예, 별표를 칩니다. 예, 별표 치면요. 요 토크야. 시읒의 토크하고 요 관계 무슨 속도. 그 다음에 요 관계를 묻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이런 표시가 있는 이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토크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죠. 근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무슨 반비례? 제곱 반비례 관계가 있고 토크하고 전기전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비례가 아니라 무슨 비례? 제곱 비례. 요 관계. 요 식이 변형된 건데 예, 기능사는 변형된 거지가 안 나오니까 요 결과치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직권 전동기에서 토크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기자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 여러분이 시읒 부분 좀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응 부분에다가도 별표를 칩니다. 이응 부분에 별표를 치시고요. 이응 뜻이 뭐냐? 무브와 운전 시 회전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하게 되므로 벨트를 사용하면 안 되고 기어나 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전동기라는 것은 도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하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쪽이 부하가 되는 거죠. 그럼 발전기는 여기에 딱 우리가 부하를 달아서 전기를 쓰지만 전동기는 뭐예요? 모다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쓰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부하. 그래서 전동기는 돌아가는 쪽, 이쪽이 바로 뭐가 되냐?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무부하 운전, 즉 무부하 운전 시 회전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하게 되므로 벨트를 사용하면 안 되고 기어나 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요거예요. 전동기예요, 전동기. 그러니까 전동기를 보시면은 전동기 이렇게 돼요. 전동기. 그럼 전동기는 도는 목적이죠. 이 축에다가 뭘 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동기는 이 축이 돌아가는 거야. 이 도는 목적을 쓰는 게 바로 뭐냐? 전동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하라는 것은요. 이 축에다가 뭐를 달면은 부하가 되고요. 달지 않으면 무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달게 축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축에다가 아무것도 안 단 상태를 무부하라고 부르고요. 부하라는 것은 이 축에다가 뭐를 달는 게 뭐냐? 부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축에다가 달하느냐 안 달느냐가 부하냐 무부하냐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부하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걸고서 돌린 거고요. 무부하라는 것은 여기에다 걸지 않고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권전동기라는 것은 무부하 운전시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내가 아무것도 달지 않은 상태에서 돌린 걸 무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직권전동기는 아무것도 달지 않고 돌리게 되면요. 요 속도가 엄청 무한대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게 돼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아무것도 안 다는 게 아니야. 반드시 뭘 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달긴 다는데 뭐를 쓰면 안 돼요? 벨트를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벨트를 걸고 운전하다 보면은 처음엔 상관없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돼? 벨트가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그럼 벗겨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부하가 되버려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무한대목으로 올라가서 위험한 속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직권전동기는 무부하 상태로, 즉 축에다가 아무것도 안 건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를 걸긴 걸어야 돼요. 근데 뭐를 쓰면 안 돼요? 벨트를 쓰면 안 돼요.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한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벗겨지는 뭐예요? 기어라든지 체인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응 보시면요. 무부하 운전 시 회전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하게 되면 뭐를 걸고?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면 아무것도 없는 무부하 상태가 된다는 거고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위험한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벗겨지지 않게끔 뭐예요? 기어나 체인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일단 지읒 보시면 지읒은 이것도 이제 지읒에 따라 별표. 계좌권선 또는 전기자권선의 접속을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요거야.
이 우리 전기자의 접속을 바꾸듯,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계좌 권선이나 전기자 권선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전기자 권선이나 또는 계좌 권선의 접속을 둘 중에 한 군데만 바꿔도 되는 거야. 만약에 양쪽 바꾸면은 뭐예요? 의미 없고 둘 중에 한 개의 접속을 바꿔주게 되면은 모단은 어떻게 돈다? 거꾸로 도는 겁니다. 그러면 타여자 전동기라는 것은 전운의 극성을 바꾸면은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되지만 자여자 전동기는요, 이 전운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회전 방향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전 방향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전기자 쪽이나 계좌 쪽의 접속을 둘 중에 한 개는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만 바꿔주게 되면요,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로 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내가 이 전기자의 내가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운의 극성을 바꾸면 안 돼요. 누구는? 자여자는. 근데 타여자 전동기는요, 전운의 극성을 바꾸게 되면 아까처럼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건 맞지만 자여자 전동기는 이 전운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은 안 돼요. 전운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자여자 전동기에 이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좌 권선이나 전기자 권선 접속을 둘 중에 하나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읒 부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여자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내용이 좀 깁니다.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